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이런 추세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변수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거시경제 이야기들 중에서 좀 중요한 시그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같은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뭐 그렇게 좋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예측치를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시그널들이 조금 더 강했는데요. 그럼에도 영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죠. ARM의 상장을 주목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뭐 1%에는 못 미치지만 뭐 0.8에서 0.9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8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보다 0.7%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측치보다 0.3%나 상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달의 0.4%보다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기록한 0.9% 상승 이후로 최고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지금 유가 상승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추이들은 소매 판매를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소매 판매도 역시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6% 상승을 했습니다. 전달엔 0.5였었죠. 그리고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5달 연속 증가를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8월 소매 판매로만 봤을 때는 전월보다 0.2% 늘어나서 그 전달의 0.7% 증가보다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물가의 상승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트리거는 에너지 가격이다라는 거죠.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치보다 이제 소폭 늘어나긴 했는데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실업 청구 건수는 5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견고했던 고용이 그 정도로 생각처럼 견고하진 않다라는 시그널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유럽 중앙은행이 연준의 FMC 정례 미팅을 앞두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무려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인데요. 자, 이번 인상으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예금 금리는 4.0%로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통화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 가치가. 그런데 어제는 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유로화 가치는 급락하고 독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달러화가 이렇게 치솟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 중앙은행 성명 발표에서 주요 금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적시에 돌아오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는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으로 거의 잠정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럽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도 따라서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치를 한번 보면은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90몇 %로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분위기이고요.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64.5%로 어제는 50%를 살짝 넘길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1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유가인데요.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죠.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을 계속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중단이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6.5K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27K를 뚫고 상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은 26.8K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비트코인은 1.16%, 이더리움은 1.1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많은 알트코인들도 1%에서 3% 내외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드디어 50%를 넘겼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지금 어제와 동일하게 4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포 단계이기 때문에 투심이 완전히 살아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CVD 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CVD 지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중요한 구간에 매수벽이 나타났던 구간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을 반등하고 올라갔던 순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또 약간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벽부터 보시면은 25K에 여전히 희미하게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는 아주 옅게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이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염두를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언제 가격이 더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속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벽 같은 경우는 이 상단으로 거의 없는데 30K와 32K에서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트리거로 작용을 했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도 소폭 매입을 했는데 자, 이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녹색과 이 주황색은 계속해서 매물대를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래량을 보면은 약간 소폭 반등하는데 그치면서 마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좀 보겠습니다. FTX 거래소가 34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됐죠. 자, 그러면서 지금 FTX와 관련한 소셜 볼륨이 급속도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격은 다행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FTX의 매도 이슈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시장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불확실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렇게 소셜 볼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요.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들이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의 어떤 유동성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에서 뭔가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산티멘트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하는 이 고유 주소가 수요일 날 108만 9,839개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수치는요, 지금 굉장히 보시면 툭 튀어나온 수치일 정도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난 건데요. 자, 이 수치는요, 약 10개월 전인 2022년 12월 9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역사적인 이상 반응이 가격이 크게 반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캐피툴레이션, 항복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바이낸스 14 주소가 진행한 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이 거의 비슷하게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거래 활동의 급증이 오히려 가격 폭락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이런 신호들이 물론 가격의 단기적인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시그널인 건 맞지만 아마도 지금 항복 신호로 다지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더리움의 선물 ETF나 현물 ETF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조금 더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SOPR과 볼륨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순이익 볼륨의 어떤 누적량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지금 이 거래량에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것과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추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해서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사이클상에서 큰 변화가 없이 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게 빨간색 수익이 없는 손실로 표시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 수익으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어떤 반등의 신호일 수도 있을까라는 시장 플레이어들의 좀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커먼 체인에서 소개해드린 NUPL 지표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중요한 어떤 구간인 0.25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0.25를 넘어서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상승 랠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온체인 데이터상의 어떤 지표들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을 좀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입니다. 제이미 쿠츠와 이 비트코인과 환경 관련 변수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이 환경 관련 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과도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의 크립토 투어 영상을 지금 제작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텐데요. 자, 이분이 하는 얘기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서 환경 변수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이게 어떤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을 포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2021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중국 정부의 채굴 금지 같은 어떤 조치들로 인해서 무려 37.5% 감소를 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2019년 이후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무려 400%가 증가를 했는데, 채굴 때 탄소 배출량은 6.9%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해시레이트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탄소 배출량 우려는 과장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청정 에너지 사용량이 50%를 이미 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비트코인 채굴에서 약 50%의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지불과 결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체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미 50%를 넘어섰는데 이제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BMC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도 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환경에 관한 이슈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정 에너지들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더 밝혀지게 되면은 테슬라가 향후에 테슬라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허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이미 쿠츠가 단기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니까 전망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이 더 확대되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독일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입니다. 이 도이체방크가 스위스 소재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제공업체인 타우러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 및 자산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세계적인 은행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산업, 이 크립토 산업의 중심에 지금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의 CEO는요, 2024년이 되면 암호화폐의 본격 상용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과거 기업이 인터넷 상용화를 이뤄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할 일도 사람들이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인프라와 덱을 개발하는 수천 개의 팀이 존재하고 있고, 암호화폐 세계는 이미 수억 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플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친 리플 변호사입니다. 빌 모건이요. 리플과 SEC의 어떤 소송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업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SEC와 리플이 맞붙지 않았으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이 나오고 나서 리플랩스가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브라질과 호주 내에 유동성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리플랩스는 고객의 결제 및 유동성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암호화폐를 채택하려는 기업들에게 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35개 주에서
이미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브라질과 호주로 확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 사업들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들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크립토 투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이 남미에서 가장 GDP가 높은 국가이고 가장 땅덩어리가 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브라질을 거점으로 삼게 되면 남미 전반에서 리플의 활용성, 이 XRP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XRP가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암호화폐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 페어니스의 세계 알트코인 월간 검색량을 조사를 해보면 XRP는 125만 건으로 지금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다음에 XRP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밑으로 시바이누와 카르다노,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앞자리부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알트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 이더리움과 XRP와 도지코인이다라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망들을 좀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중요한 1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26K와 27K 사이에 머물고 있죠. 지금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지만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아직까지 크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충분해야지 큰 폭의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를 갖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5K의 지지 테스트를 마치고 2.6% 반등을 해서 지금 26.2에서 26.5 사이로 지금 가격이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저항에 좀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6.8K를 뚫고 27K 그리고 28.6K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을 뚫고 29K까지 뚫게 되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더 본격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요. 미드 레벨까지 지금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게 뭐 상승 추세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약세보다 이제 조금은 더 강세가 강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래량과 관련해서는 또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비슷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그 이유가 바로 굉장히 적은 거래량, 적은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위한 잠재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7월 이후 유지되어 온 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 약세 모멘텀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지표를 봐도 약간 하락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추세들이 좀 관찰이 되는데요. 자, 이 추세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녹색으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환하고 나서 녹색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이런 테스트하는 그 지점들을 거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이탈해서 다시 이 구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큰 폭의 어떤 하락 추세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분명히 바닥에 가까운 지점인 건 맞는데 바닥을 테스트 후에 바로 상승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가격이 이탈하는 어떤 지점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